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공세적 핵무력 강화를 천명했던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버티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서 고철이나 거름을 모아서 제철소와 농촌에 전달하자는 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꼭 달성해야 할 12가지 경제 분야 목표도 제시했다는데요. 김세루 기자, 북한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최근 북한 매체가 가장 중시하는 소식은 자원 재활용인데요. 자력 경생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줄지어 달리는 화물차는 거름을 각지 협동농장에 전달하는 차량인데요. 북한 방송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13개 지역에서 벌인 농촌 지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3,5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이 평원군 온화농장과 평송시 주변 농장들에 나갔습니다. 평양 외곽을 비롯해 양강도 산골과 최북단 라선시까지 북한 매체가 공개한 것만 따져도 2만 6천 톤가량, 25톤 덤프트럭 1,000대가 넘습니다. 네, 고철을 모아서 제철소에 전달하기도 한다죠. 네, 북한 매체에선 내부 예비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요. 쓰고 남은 고철이나 파철을 모아서 철 생산 기지에 보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전력공업선을 비롯한 수십 개 성주환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마련한 수백 톤의 파철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집중 수송하였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렇게 다그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각종 걸기대회와 모임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열린 전원회의에선 올해 꼭 달성해야 할 경제 지표와 12개 고지를 정했습니다. 전력, 석탄 등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건 알곡 증산인데요. 북한이 연초부터 이렇게 다그치는 건 만성화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난도 자력 갱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제재가 여전히 부과돼 있고 또 코로나로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입 대체품을 만드는데도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요? 네, 자원 재활용과 함께 북한은 국산화를 거듭 강조하는데요. 작년에 준공한 송신송화지구 살림집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창호와 타일, 변기 같은 건설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평양 화성지구 건설 등이 주요 역점 사업으로 제시돼 있는데 북한 대외선전 매체는 타일의 원료를 수입품과 대등한 수준으로 대체했다거나 자동화 설비로 변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그동안 인테리어를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설 마감재의 국산화 비중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다. 북한의 관련 부문 간부도 마감 건재 자급자족이란 표현을 써가며 올해 안에 혁신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건설이나 인테리어를 포함해 외부 의존도가 높았던 부문까지 다 자급자족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열린 북한의 신년 경축 공연에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는데요. 무대 연출도 많이 달라졌나 봐요? 네,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아이스링크가 무대에 만들어졌고요. 화려하게 치장한 가수들이 칼군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반짝이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죠. 주민들은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야광봉에 불꽃을 들고 공연을 즐기는데요. 대세로 떠오른 신인 가수 김유경과 정홍란 등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춤도 추면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입은 건 산타클로스 옷처럼 보이는데요. 네, 산타 모자와 산타 옷 비슷한 복장의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밖에 촬영이나 편집, 무대 연출도 현대적 감각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모란봉 악당 공연에 디즈니 캐릭터를 무대에 올리는 등 서양 문화를 차용하곤 했었는데요.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묶어두려는 선전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에선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이 체육의 날이라지요. 올해 첫 행사를 했겠군요. 올 1월 둘째 일요일이었던 8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해서 열병식이나 기타 특이 동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별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비교적 조용하게 각지에서 열린 체육 행사만 소개했는데요. 직장과 학교 등지에서 농구나 축구, 배구 등의 경기를 하고 줄다리기나 윷놀이를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북한이 체육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인데요. 체력 증진과 집단주의 정신 향상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응원열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정체육 활동이 정말 체육 기술뿐 아니라 우리 집단의 단결력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요즘 검찰을 다룬 드라마를 새로 방영하고 있나 봅니다. 네, 한 검찰 일꾼의 숙이라는 제목의 TV 드라마 일부가 방영됐는데요. 사건 혐의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야겠어.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김일성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호 사건이라 명명하고 중앙검찰소 간부가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중앙검찰소를 소재로 한 연속극을 방영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중앙검찰소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주민들 사상과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2부가 지난 8일 방송될 거라 예고된 상태에서 결방되는데요. 민감한 내용이 있거나 제작상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등을 검토 중입니다. 심리전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전에 우리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서 포탄 공격을 가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강화군 최북단 교동도 마을. 북한 황해도 연백군까지 거리는 2km에 불과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강만 건너면 바로 북한 황해도 마을입니다. 이 5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이동식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5, 6년 전만 해도 이 고요한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남과 북에서 쏟아내는 대출력 확성기 소음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여기 방송은 또 저기 나가서 틀고 거기 방송은 여기서 틀고 그래갖고 저녁 때 새벽에 그렇게만 틀어. 시끄럽지 뭐. 시끄러웠어요. 그럼 그 방송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모르죠 뭐 그냥 욕도 했다가 그냥 한국 사람 욕도 했다가 또 서로 욕하지 뭐. 참다 못한 주민들은 2015년 이곳 군부대에 설치된 확성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국방부에 탄원을 했습니다. 타격한다 해갖고 이 주민들이 저 스피커 좀 다 철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철거는 힘들고 대신에 여기 방송을 안 하고 그 이동식 스피커로 방송을 하겠다 해갖고 거기다 갖다 놓고선 방송. 이 마을이 다시 조용해진 것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그때부터 5년간 마을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광판, 전단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 없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군도 보관 중인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그동안 계속 점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그 확성기 같은 경우는 이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즉각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일부 법리 검토는 이미 9.19 군사분야 합의의 효력 정지만 되면 심리전이 재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휴전선 인근 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쪽으로 최대 24km까지 퍼집니다. 북한 군부대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북한이 감추는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2명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뉴스에서 남한 대중가요까지 젊어
무서워서 못 간다고 전해라. 모두 북한이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체제 이안을 우려해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들입니다. 확성기 방송이 계속 재개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북한 주민들의 사상 교육에 특히 전방지역의 장병들의 사상 상태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력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북한은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따라서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북한 압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그다음에 장비를 준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더해 일부 민간단체는 전단 10만 장을 풍선이 아닌 드론으로 북한에 살포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알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8월 실제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로켓포 타격을 가한 겁니다. 당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전협정 위반이자 실제 전쟁 행위인 심리전에 해당한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와 전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위가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만약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에 포사격을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상대의 자극을 끌어내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실제 행동을 옮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럴 때 사실상 그 일상에서 사는 그 주민들과 국민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위협을 사실상 이제 감수하거나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확성기 방송을 의식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핵 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북이 모두 강대강 대응을 천명한 상황. 그 대치의 최전선에 삶의 터전을 둔 주민들의 불안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편안해질 줄 알았죠. 근데 자꾸 지금 뉴스 보면은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또 시작인가 하는 소리도 있고 뭐 우리들이야 뭐 그냥 쫓아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북한 면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북한 매체는 얼마 전에도 대규모 간석지 개발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간석지는 북한의 농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남북한 농업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새만금 같은 간척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간석지라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간석지라고 하고 우리 남한에서는 간척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쓰는 간석지는 자연 상태에 있는 갯벌을 간석지라고 하고요. 남한에서 얘기하는 간척지는 그런 바다를 막아서 새로 생긴 육지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간척지라고 해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 바다 갯벌을 막아서 땅을 만들기 전과 후를 좀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원래 지리적으로 산이 너무 많아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새 땅 찾기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그 이민들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데서 이제 입합에 고깃국 먹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쌀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간석지 건설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2008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간석지 건설하는 그런 이제 노래가 나왔는데 그거 계속 내보내라고 지시할 정도로 엄청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래까지 보급할 정도로 간석지 건설을 유도하는 북한. 작년 12월에는 또 하나의 대규모 간석지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서해 앞에 월도 간석지가 완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시작해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공사를 계속했고 3,300여 정도, 약 990만 평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북한 TV는 지난 4월에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장석 쌓기에 배수문 공사까지 2달 만에 완성했다며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엔 많이 하다가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뭐 여전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간석지 개발 역사도 꽤 오래됐죠. 1980년도 후반에 북한 자료에 따르면 황해남도가 약 한 12만 헥타, 평안남도가 11만 헥타, 평안북도가 한 8만 헥타 순으로 해서 한 30만 헥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간석지 개발해서 농경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임기 동안에 개발한 그 간석지 면적이 약 10만 헥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남한에 살아볼 때 지금 저희가 개발한 그 새만금 개발 면적이 약 4만 헥타라고 보면 엄청난 간석지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석지 개발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그래서 TV에서는 이 간석지 소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각도 특파 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지난 7일 조선중앙TV의 저녁 뉴스인데요.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간석지 공사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에서 10만 산 대발파가, 황해남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에서 6만 산 발파가 올해 첫 발파의 폭음으로 장쾌하게 울렸습니다. 북한 TV는 당의 주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발파 소식부터 장석 공사까지 주요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네, 북한의 간석지 개발 상당히 신속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는 간석지법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석지법을 채택을 했고요. 북한에서 간석지 개발이 신속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에서 그 하부에 이르기까지 좀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단에서 간석지 연합 기술소라든지 각 그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또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작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당에서 내려온 명령이 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은 이제 중앙에 그 내각의 간석지 건설 총국이 있고요. 김에 그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이렇게 세 개 도에는 각 도 간석지 건설 사업소가 있습니다. 간석지 개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요. 집단 배치, 무리 배치라고도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청년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서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나도 이제 경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평안남도 문덕지구에 이제 그 지도 사업 나가봤는데 섬 같아요, 섬. 이제 그 민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신 좋은 점은 이제 그 연분에서 자라는 그 무라든지 시금치 이제 되게 맛있어요. 토마토도 맛있고. 사실 그때 나가서 그거 조금 올 때 싸달라고 이제 그러기도 했댔습니다. 네. 이 간석지를 개발하면 그 경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량 생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바다를 막는다고 해서 바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기 빼내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망 공사를 해서 이제 그 수평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수, 배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두 해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경우에 이제 간석지를 막아놨지만 영수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이제 소금밭으로 이용한 것도 있고요. 이제 갈 심고 이런 다른 이제 그 작물들 심고 거기다 이제 채소 좀 재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벼 염기 견딜성 벼가 따로 있거든요. 이 과정이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이제 걸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금기, 염기를 빼야
작물들이 생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은 그 개펄이라는 곳에 그 소금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그 토양의 성분에 따라 또 틀리고 있고 심지어는 그 넘기가 많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하고요. 또 이런 간석지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생산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간석지를 실제 활용하기까지는 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 살림집을 짓기도 하고요. 청년들 탄원을 받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평안북도 염주 간석지의 청년 농장입니다. 30년 전에 완공된 이 간석지에서 쌀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 희생을 선전합니다. 이 영양 강아지들을 집중적으로 시비하면서 농장원들이 달라붙어서 한 해 동안 아울타글 노력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황해남도 용매도 간석지의 살림집 입주 모습입니다. 새로 지은 살림집에 입주하는 젊은 청년들이 열쇠를 받습니다. 저국의 대지를 넓히기 위한 청춘의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워온 수십 명 청년들이 새 가정을 이루고 살림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피웠습니다. 간석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생활하기도 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한 청년들이 그 이제 어렵고 힘든 곳에 진출하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나갔는데 같은 값이면 탄광에 가면 같지 간석지 가서 농사는 안 지으려고 해요. 진짜 힘보다 간석지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농사 자체가 북한에서는 좀 이제 어렵고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간석지는 더 하거든요. 그래서 땅 어디 파도 계속 짠물만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광개수 내려오는 거 서덕에서 먹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잘 내려오지도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람에 또 그 해풍에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쇠부티가 다 넋으로요. 평안남도 용림이라고 공산주의 이상천 해가지고 자전거 한 대씩 나눠주는데 이게 이제 몇 달 못 가서 다 넋을 정도로 그렇게 또 용기가 많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또 간석지 개발에서는 또 피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북한은 어떤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간석지 문제하고 또 이제 환경보호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북한도 이제 그 평안남도 문덕의 간석지 지역에 유명한 이제 철새 보호지구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주민들의 출입도 단속하고 일본에 와서는 간석지 건설도 하지만 환경보호 같은 이런 사업들도 이제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설 사업은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과 공정이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남과 북이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남한에서는 이런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좀 전수가 되면 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남북 농업기술 협력을 통하면 북한의 간석지가 좀 효율적으로 되고 식량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형 토목공사에는 주민들이 대거 동원되기 마련인데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간척 사업, 그만큼 농사지을 땅이 필요한 북한의 현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뒤인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는 탈북 민수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이때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네, 20년 전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연 곳이 최초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라는데요. 얼마 전에 20번째 졸업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 캠퍼스. 이 캠퍼스 한켠에 드림학교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3년 우리 사회에 처음 생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바로 온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멈췄는지 의학적인 조사도 하고 그래서 모이고 와서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이 금세 달라지는 그런 걸 그때는 보면서 굉장히 기뻤죠. 야, 이렇게 환경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50명 안팎인 전교생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컴퓨터실, 카페, 실습실 같은 각종 특별활동 공간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지난 20년간 수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이곳을 통해 남한 사회에 진출했고 5년 전엔 고등학교 과정이, 최근엔 중학교 과정까지 교육청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 꿈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거 활동하면서 되게 재미나게 3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탈북민 유입이 줄어든 근래에 들어서는 탈북민들이 중국 같은 제3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재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도 그렇고 사람들이도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다 서로 알게 됐고 친해지고 그래서 가족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2003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118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졸업해 우리 사회에 배출됐는데요. 올해는 9명의 학생들이 잠시 후 이곳에서 이 학교의 20번째 20회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9명의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남한에 정착한 엄마를 따라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보내게 된 녹록치 않은 학창 생활이었지만 모두가 목표로 했던 대학 진학과 취업에 성공하게끔 해준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훗날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드림학교의 학생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보낸 학창 시절은 내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선배를 떠나보내는 재학생 후배들은 친형, 친언니들과 헤어지는 듯한 마음이었고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밤에는 기숙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중한 가족이었지요. 이미 졸업해 대학생이 된 선배들도 친동생 같던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졸업할 때 그때 떠올렸어요. 좀 선배님 보러서 오니까 좀 그 당시의 느낌 좀 다른 거죠. 이 특별했던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선생님들은 이들의 특별할 앞날을 기원해 봅니다. 처음 걷는 길이 좁고 험하고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부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걸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뒤를 따르는 후배들을 통해 그 길이 점점 커지고 넓어져서 멋진 대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길은 남북을 하나로 잇는 통일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조금 더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던 순간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솟구칩니다. 저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그 3년 동안 솔직히 한국 애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잘하는 환경이나 뭐나 다 틀린데 여기 학교에 와서 애들이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학사모를 벗어던지고 정든 교실에서 가진 담임 선생님과의 마지막 종례 시간.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이었던 수학여행.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야외에서의 바베큐. 흥겨웠던 운동회와 장기자랑. 소중했던 지난 시간들을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한 명 한 명 뜨거운 포옹으로 작별을 고합니다. 2년 이상 아이들 이제 데리고 지도했는데 그래도 많이 성장해서 자기 진로 잘 찾아서 졸업하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이제 사회 나가서도 잘 적응해서 사회 일원으로 또 잘 살아갈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온 탈북 청소년들.
훗날 남북을 이으며 통일 한국의 주춧돌이 될 이들 앞에 이젠 또 다른 꿈이 펼쳐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올감이 아니 맞출 수가 없겠는데요. 소래일 것 같아요, 뭔가. 치에 솔눈 아닌가?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를 북에서는 치코 또는 옥노라고 부르고 지역에 따라 올코라고도 부릅니다. 치코를 설치하다, 옥노를 놓다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진짜 1도 몰랐어요. 치코? 진짜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치코요? 아니 치코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한번 좋은 거 배워가네요. 네.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수안에서 대안 사이 연중 가장 춥다는 시기인데요. 다행히 큰 추위는 없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